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4대 재벌 주요 계열사들의 정경련 재가입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즉 정경련은 지난 8월 22일 임시총회를 통해서 산하기구인 한국경제연구원, 즉 한경련을 흡수통합하는 형태로 한국경제인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재출발을 하게 됩니다. 55년 정경련 역사를 뒤로 하고 한경협 시대로 나아갑니다. 1961년 창설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4대 재벌의 주요 계열사들이 정경련에 재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 4대 재벌 총수들은 정경련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앞으로 정경련 활동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정경련 활동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3년 들어서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김병준 씨가 정경련 임시회장에 취임하면서 4대 재벌들의 정경련 재가입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김병준 씨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용 회장에게 직접적으로 정경련에 재가입하라고 권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을 따로 만나거나 연락을 해서 복귀를 혹시 설득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만났죠. 그리고 복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다 이야기했고요. 이재용 회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재용 회장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심 내지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정경련이 4대 재벌들의 복귀를 요청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정책 싱크탱크의 필요성입니다. 격변하는 경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또 대외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조직은 대한상의입니다. 대한상의와 같은 조직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계열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정경련과 유사한 조직이 있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는 정경련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미국의 RRA법 또는 칩스 액트와 같은 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 정부가 그 대응 과정에서 지금까지 국내 관련 기업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경련이라는 사실상 싱크탱크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경련을 정경련에 흡수통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정경련을 싱크탱크화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정경련의 새로운 수장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장으로 기존의 기업 총수를 임명하였고 또 김병준 씨를 고문으로 여전히 유지함으로 인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시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싱크탱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많은 국책연구원들이 싱크탱크 역할로 정부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 재벌들 모두 나름대로 경제연구소라는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한상의도 최근에 자체 연구소를 만든 바 있습니다. 한경련이라는 조직도 이미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싱크탱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실 정경련이 가지고 있고 다른 경제단체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정경련의 역사는 정경유착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경유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경련에서는 윤리위원회를 만들겠다, 윤리경영헌장을 선포한다 등등 새 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 신안에 대해서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조차도 그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또한
김병준 씨가 밝힌 이재용 회장과의 대화 내용에서도 이재용 회장이 여전히 정경련을 통한 정경유착의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경련의 새 신화는 사실 정경련이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정경련 회장단은 음성적 정치 자금을 내지 않겠다는 대국민 사과声明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경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윤리 헌정을 제정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에 1997년에 한나라당 대선 자금을 국세청을 동원해서 모금하는 이른바 세풍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정경련 회장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계의 경영 투명성 제고, 윤리 경영 확립 등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5년 이후인 2002년에 한나라당 대선 자금을 잣대기로 제공한 잣대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부회장이 정경유착의 연결고리 끊겠다고 선언하고 당시 회장은 사임하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경련 등 5개 단체가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声明을 발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특별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르러서 또다시 기업별 로비 대상 정치인을 할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정경련 회장이었던 허창수 회장은 이른바 정경련 쇄신 방안을 검토해서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민간 싱크탱크로 변신하겠다고 이야기했고 2013년에는 정경련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참여를 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있은 지 불과 4년이 지나서 2017년에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 창구로 정경련이 그 이후에도 활동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해서 4대 재벌들이 정경련을 탈퇴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2023년에 이르러서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를 끊겠다 또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4대 재벌의 주요 계열사들이 정경련에 재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몰염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몰염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공청회에서 한 약속을 뒤집는 일에 부담을 느낀 삼성그룹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삼성 주요 계열사의 정경련 재가입에 대한 법적 도덕적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과 8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준감위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의 회의 끝에 준법감시위원회는 정경련의 쇄신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계열사들이 정경련에 재가입하는 여부는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라고 이야기했고 덧붙여 정경유착이 다시 발생할 때는 탈퇴하라는 공고를 내렸습니다. 이후 삼성 주요 5개 계열사 중에서 삼성증권을 제외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4개의 계열사 이사회는 정경련 재가입을 결의하였습니다.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몰염치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경련 재가입에 대한 삼성그룹과 준법감시위원회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사실 준법감시위원회 자체가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이재용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급조된 조직이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불법 탈법, 특히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정경유착 행위들을 사전적으로 막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법감시위원회가 사전적으로 정경련을 통한 국정농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사전적으로 본인들은 막을 수 없으니 이것이 사후적으로 발생하면 탈퇴하라는 공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고백한 것이고 삼성그룹 역시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한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일련의 사태는 기시감을 들게 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대선 자금 관련된 엑스파일 사건, 하고 싶어요. K1들도 검사 안 하는 데는 합니까? 그러니까 이가 뭐라면 아마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2천 정도 줘서 아주 주니어들 회장께서 이건희 회장이죠. 회장께서 전에 지시한 것이니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 적지 않은 액수인데 이걸 받았는지 여기서 한번 밝혀주시죠. 그리고 삼성 에버랜드 CB 헐값 매각 사건 등의 여론으로 삼성그룹이 궁지에 몰렸을 때 삼성그룹이 이른바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즉 삼지모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지모가 결성된 이후에도 삼성의 불법적 로비가 자행되었다는 것이 사내 변호사였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의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이에 삼지모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우리도 속았다라는 코미디 같은 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삼지모는 해산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삼성 특검에 의한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은 이 모든 배후에서 일들을 기획했던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 구조본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하며 다시는 구조본과 같은 컨트롤타워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역시 이 약속마저 허언이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성특검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삼성그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운운하며 구조본의 후신인 미래전략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구조본의 부활이었습니다. 구조본이나 미전실은 삼성그룹 3대 세습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세습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정경련 재가입 이후에 다음 수순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희 회장의 예를 보면은 이재용 회장 역시 미전실을 부활시키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재용 회장도 아버지 이건희 전 회장처럼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을 버린다는 의미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4대 세습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미래전략실과 같은 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세습을 위해서일 뿐입니다. 현재 있는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TF로 사실상 충분한 일상적인 역할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유니클로 회장이 자식에게 기업의 경영권을 세습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세습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만약에 경영을 세습하게 된다면 사원들에게 꿈이 없어진다. 또 지금과 같은 임금이 낮은 수준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회사에 영입하기 어렵다. 이런 또 우수한 인재가 영입되더라도 내가 CEO가 될 수 있다는 꿈이 있어야지 열심히 도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재벌들 또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회사의 CEO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님들이 다음과 같은 한탄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영대를 졸업한 친구들이 제조기업에 취업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조기업에 취업해서 자기가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꿈조차 꿀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인적 자원 배분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기업가 정신, 기업을 통해서 부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우수한 인력들이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안전한 변호사, 공무원, 공기업 이런 쪽으로 우수한 자원들이 몰리게 됩니다. 이런 인적 자원의 심각한 왜곡은 한국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재벌 세습이 왜 사회적으로 해악을 주는지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